기자들이 앞으로 또 기소가 된다면 어떡하겠느냐, 내가 뭘 더 잘못한 게 있느냐, 그야말로 정신승리 아니냐. 또 하지 않은 이유가 가서 할 말이 없는 거다. 증거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이재명 씨는 명백하게 거기에 돈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다 드러나서요. 수사할 필요도 없어요. 네. 나한테 물으면 내가 다 장기표 특검으로 가야 되겠는데요. 그래. 민주당이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이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수사를 여러 가지로 수사를 받고 또 기소까지 되다 보니까 이 맞불을 놓는 거 아니냐 싶긴 한데 지금 보면 민주당이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을 여러 가지 했어요. 네. 보고 있으면 임기 보장 못할 수 있다. 임기 다 못 마칠 수도 있다. 비참한 말로를 맞을 수 있다. 점점 말에 공세가 세지는데 네. 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민주당이? 저는 뭐 근본적으로는 네.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즉 네. 민주당 쪽 사람들, 그래서 윤석열 후보 또 대통령을 반대한 사람들은 네. 본래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네. 불복. 왜 그러냐면 또 특히 0.73% 차이로 졌거든요. 아, 네. 그런 면도 있지만 오히려 이 맞불 성격의 공격을 많이 하는 것은 네. 이재명 후보가 안고 있는 네. 불법과 부패가 너무나 큽니다. 아, 네. 그거에 대한 방어용으로 네.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를 계속 공격하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네. 네. 그런데 이런 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생각이 될 수 있도록 한 데는 국민의힘,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원인이 있음을 아. 인정해야 됩니다. 예. 빌미를 줬기 때문에 공격이 들어온다 이거죠. 빌미를 안 줘도 공격할 사람들이긴 하지만 네. 그러나 굉장히 빌미를 줬습니다. 뭐냐면 집권 3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 네.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어쨌든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네. 또 잘못한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네. 그 20%대까지 추락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반대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이 정권 오래 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아, 또 그냥 오래 박근혜 정권처럼 한번 뒤집어 보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를 반대한 사람들이 그런 말하면 속마음을 갖는 것은 뭐 상식이에요. 네. 뭐 이 반대도 마찬가지니까 네. 상식이지만 그래도 정치 민주당을 대표하는 대표급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른바 최고위원들. 네. 네.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 안 이분들이 되냐? 나서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요. 왜 그 사람들이 하면 안 되냐? 우선 선거에 패배했는데 이긴 사람 보고 뭐 건방 벗어놓으면 물러가라 하는 거는 그 정치 네. 도의상으로도 맞지 않고 네.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네. 탄핵이라는 것은 네. 국정운영 좀 잘못한다고 탄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불법이 있어요. 그럼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탄핵이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 사람들은 진짜 정말 요 표현이 너무 나도 좀 심한데 네. 너무 정말 경거망동한 행동이지. 예. 그래서 아, 오히려 네. 저거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을 앞으로 오랫동안 잘하는데 네. 오히려 이 도움이 좀 되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무현 정부 때 무리하게 탄핵했다가 역풍을 그럼. 세게 맞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사실 불법도 없고 그냥 기분 나쁘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한다 그러는데 이러면 오히려 보수층이 결집하고 또 중도층까지 이 민주당에서 해도 너무하네. 역풍이 불지 않을까요? 아주 역풍이 불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저 행위는 결국은 민주당을 굉장히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만드는 그런 나는 요소가 예. 된다.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경찰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두산그룹의 토지 용도 변경을 대가로 수십억 원의 광고비를 내게 한 혐의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이 대표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요. 네. 만시지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씨에 대한 나는 뭐 이재명 대표지만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난번에 이 선거법 관련 즉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를 했잖아요. 네. 네. 근데 뭐 그렇게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점은 네. 예를 들자면은 김문기 씨를 나는 모른다 네. 그랬잖아요. 네. 그게 거짓말이다 네. 알았는데 왜 모른다고 말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 사실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이유 예. 그게 뭔가 하면 그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초과이익 환수를 해야 된다고 당시 성남시장이죠. 네. 이재명 시장한테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네. 그 이재명 시장이 이걸 잘랐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배임죄예요. 명백한. 그렇네요. 네. 즉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배임죄를 확실히 드러내는 증거가 바로 김문기 씨의 진술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난 아예 그냥 김문기 씨 모른다 그래 본 거야. 그죠. 근데 실제로는 보고를 수차례 했다는 거예요. 네. 대면 수차례 보고를. 했다. 그것도 또 유동규 씨가 또 그런 다 말도 진술까지 정원도 했어요. 때 했잖아요. 그리고 아마 진술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증거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를 사실 검찰은요, 이재명 당시 시장의 배임죄, 그러니까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고 말하자면 밑에 직원들이 담당 직원들이 건의한 거를 자기가 묵살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기소를 해야 됩니다. 배임죄로. 그래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하고 뭐 거짓말했다. 이 거짓말은 네. 그 배임죄를 은폐하기 위한 하나의 말하자면 증거에 불과하지. 그렇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네. 이러니까 이재명 씨가 뭐라고 말했나 하면 경찰과 검찰을 총동원해가지고 뒤지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 꼬투리 하나 잡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같이 이렇게 이 정치 사안을 비교적 잘 아는 사람들이야 저 진짜 정말 거짓말을 해도 네. 낯짝이 없는 네. 후한무치한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네. 보통 사람들이 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맨날 그 대장동 사건 신경 쓰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이재명 씨 뭐 그동안에 뭐 문제 많다더니만은 뭐 김문기 씨 그거 알고 모르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할 수 아는데 있죠. 뭐 모른다 했냐 그러면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나는 그런 점에서 검찰이 지금도 네. 이런 말하자면 내가 말씀드린 이런 대중적 오해를 불식시키려 그러면 네. 본체를 제대로 수사해야 됩니다. 대장동 자체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럼요. 네. 이재명 씨 스스로도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김문기 특히 그 유한기 씨가 네. 그 극단적 선택을 한 때 네. 뭐라고 말했냐면 몸통은 제대로 조사하지 안 하고 네. 주변부만 자꾸만 뭐 조사한다고 그래서 하니까 이런 말하면 불행한 사태가 생긴다고 해서 그렇죠. 이재명 씨가 한 말입니다. 그때 동시에 뭐라고 말했나 하면 참 중요한 말인데요. 수천억 원의 돈이 흘러간 곳을 조사를 해야 되지 이 말도 포함됐어요. 이재명 씨 스스로가 네. 이 사건은 수천억 원의 돈이 어디로 흘러간 거 그거는 조사 안 하고 네. 엉뚱한 데 가가지고 유한기 씨 자꾸만 소환해서 하니까 이 사람이 말하면 죽게 됐다 이런 식으로 또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도 했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를요 이재명 사건을 보면서 이재명 씨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네. 죄인이요 범죄자가 자기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거는요 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네네네. 묵비권 할 수 있고요. 네. 당사자가요 부인하는 거는 그것이 처벌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거예요, 그렇죠. 아주 그 형사소송법에 보장되어 있어요. 네. 문제는 뭐냐? 대한민국 검찰이 문제예요. 아까 예를 들자면 뭐 국토부 뭐 압력하는 협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냥 혹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지만 네. 그런 것도 다 이재명 씨의 그게 뭐 국토부 협박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네. 아니고 그렇게 그 협박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는 행위 자체가 네. 이것이 엄청난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즉 4단계 형질 변경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드러났어요. 수사할 필요도 없어요. 네. 나한테 물으면 내가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 다 알아. 네. 이거 장기표 특검으로 가야 되겠는데요. 그래. 아니 나한테도 안 물어도 돼. 저도 이미 알아.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헛소리들이 나오고 그렇죠. 뭐
아무것도 아닌데 말 꼬투리 잡는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본안이 중요한데 본안은 안 건드니까 예. 말꼬투리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본안의 핵심적인 얘기들이에요. 사실. 그럼요. 그쵸? 네. 아주 본안의 저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단서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검찰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 정말 저렇게나 불법과 부패의 화신을 그냥 당 대표도 만들고 저렇게 큰 소리 치고 만드는 가만 거 놔두었잖아요. 지금까지.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네. 아 근데 지금 대장동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장동 수사 뭘 했다는 얘기를 들을지를 네. 못해요. 지금 몇 달째. 예.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 우리 저 배앵커께서 그 성남 FC 있잖아요. 네. 그것도 명백한 뇌물입니다. 명백한. 네, 네. 그러나 그 제3자 사건에도 좀 뇌물이라고 꽤나 그러죠. 알지만 네.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데 예. 그 이제 경찰이 겨우 이제 검찰에 송치한 거예요. 즉 검찰로 이제 넘겼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거 수사하다가 에이 별일 없어 하고 덮으려다가 네. 당사자들이 무슨 소리야 다시 해줘 하니까 네. 뒤늦게 해서 한 건데 얼마나 수사를 엉터리로 했는지 문재인 정부 때 네. 이게 좀 드러난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 근데 정말 지금 대장동, 백현동 지금 이 수사가 워낙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지금 유동규, 김만배, 남욱 이 핵심 그 3인방들이 매일매일 접견을 하고 면회를 하면서 서로 입 맞추고 있다. 아.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건 너무 당연하지. 왜 그러냐면 그것도 그 범죄자들이요. 네.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입맞춤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네. 그건 인지상정입니다. 네. 문제는 뭐냐 그걸 못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구치소에서도 못하게 해야 네. 되지만 그런 걸 못하게 하는 책임이 어디 있겠어요. 검찰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검찰이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은데 이걸 덮으려는 건지 어떤 목적인지 모르지만 김건희 특검을 하자.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 이 허위 경력 의혹, 주가 조작 이런 거 다 파헤치자. 그래서 특검해야 된다 하고 있는데 현실화될 가능성은 별로 저는 뭐 없나요? 현실화 될 가능성이 희박해요. 왜냐하면 네. 민주당 자체가 그걸 정치 공세용으로 쓰고 있지 진짜 특검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 안 할 거예요. 아 왜? 특검하면 또 이재명 특검도 또 해야 되니까. 아니 그것 때문이 아니야. 그럼 만약에 김건희 씨한테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네. 진작 이 선거 전에요. 저 다 조사해가지고 밝혔죠. 문재인 그래서 정부가 지금 와가지고 특검하자고 하는 것은 네. 네. 문재인 정부의 직무유기를 네. 또 무능을 스스로 실토하는 겁니다. 그때 그렇군요. 왜 그때 저 김건희 씨가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김건희 씨 봐주기 위해서 안 했겠어요? 그죠 없던 줄리까지 다 그래 파헤쳤는데 없는 것도 다 파헤치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그거 하자는 거는 그야말로 맞부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네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직무유기를 했는지를 스스로 실토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김건희 특검 하려는데 그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조정훈 의원이라고 시대전환. 그러니까 여당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특검에 반대하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나서가지고 아주 이 조정훈이 이지매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 국짐으로 가라, 뭐 배신자다 이러는데 아니 이게 지난번에 검수한박대 양양자 의원이 반대했잖아요. 이 양양자 의원은 뭐 완전히 그렇게 또 이지매를 했었는데 제2의 양양자처럼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요 그런 거를 우리가 조정훈 의원이요? 조정훈 네, 네. 그 조정훈 의원에 대한 저러한 행태는 저걸 그냥 조정훈 의원 네. 한 사람에 대한 무슨 뭐 협박이나 이런 정도를 넘어서 저게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네. 민주주의에 네. 사실 이재명 후보가 77%의 득표로 당선됐거든요. 네. 저거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할 일이 아니고 네. 특히 저 개딸들이 있잖아요. 네. 개딸들이 동원돼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사실 이 나라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저는 맞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씨 같은 사람이 예. 당 대표로 그것도 압도적인 지지로 된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위기인데 그래서 요컨대 무슨 말씀 하려나 하면 네. 그런 그 조정훈 의원에 대한 그런 폭력적인 행태 어느 폭력이지만 저런 행태는 굉장히
국민적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아, 그 자기들하고 뜻이 다르다고 예. 몰려가가지고 하면은 그게 뭐 옛날에 나치나 뭐가 다를 게 있나요? 나치는 다를 게 없는 게 아니라 똑같죠. 네. 나치가 그랬습니다. 네, 그렇죠. 나치가요. 그 히틀러가요. 네, 그 히틀러가 이제 총통으로서 정권을 장악한 게 그 수권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수권법요 압도적인 지지로 됐습니다. 네, 압도적인 지지로. 네, 지금 저 김정은이 있잖아요. 네, 네. 99%도 아니고 100%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40대 60 정도가 민주주의에 맞는 거지. 네. 70% 이상 되면요,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아. 이는 독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100%는 완전 독재, 네. 70, 10%는 거기에 준하는 독재. 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 민주당이 진정으로 네.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또 민주정당임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되도록 하려 그러면 저런 식의 그 이재명 대표가 저런 식으로 당선되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그렇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이제 기소가 된 이후에 기자들이 앞으로 또 기소가 된다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에 내가 뭘 더 잘못한 게 있느냐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정신 승리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뭐 그거요, 이재명 씨요 네. 하여튼 발뺌 하는 데는 네. 진짜 뭐 숙달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뭐나 더 수사받을 게 뭐 있느냐. 네. 그걸 모르면요 대한민국에 살지 말아야지. 아 근데 정말 이재명 대표는 네. 뭐 워낙 혐의나 의혹이 너무 많아서 네. 지금 열대고이라 저희가 다 꼽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뭘 더 잘못했나? 야, 이 정말 국민들이 들으면 좀 웃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오죽하면 네. 당 내에서조차도 네. 당시 이제 저 대표 선거하기 전에 예. 당 내에서조차도 이재명 후보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표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예. 오죽하면 그 당 내에서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그 말처럼 네.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저 불법과 부패는 네. 정말 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민주당은 이 대표가 이렇게 기소되고 송치까지 되고 하는데 이걸 탄압이다. 막 이렇게 몰아가요 지금. 네. 그리고 이 출두 요청에도 응하지도 않고 네. 그렇다고 이 제대로 서면 답변도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5줄짜리 한 번 내고 네. 한 번 아예 낸 적도 없고. 근데 이렇게 해서 계속 방탄으로 하는데 언제까지 이 방탄 막을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그 불가능합니다. 아, 네. 막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선 그런데 네. 저 조사에 응하지 안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출두하지 않는 거 이거 옳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헌법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네. 아니 그리고 또 이거를 가지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안 가는 이유가 즉 예. 출두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는 뭐냐 하면 네. 거기에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 글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서면 답변서를 5줄 냈다는 거 보면 예. 할 말이 없다는 거 할 아니에요? 말이 없어서가 없는 게 아니고 네. 저쪽에서 이미 벌써 수사관들이 다 그냥 저 범죄 사실을 다 정리해가지고 예스냐 노냐 묻는데 그렇죠. 부정할 수가 네. 없도록 다 증거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고 이 안 가는 그렇기 때문에 안 가는 이유는 뭐냐면 너 죄를 너가 알아냈답니다. 만약에요. 네. 만약에 뭐 그 허위사실 공표 그것만 하더라도 자기가 그게 아님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할 만한 말거리가 있다면 네. 딱 가죠. 아, 그렇죠. 그리고 서면 답변도 아주 정확하게 내죠. 그럼요. 가가지고 이런 이유로 는 허위사실 공표한 일이 없어 딱 말할 거 아닙니까? 네. 또 이재명 씨가 말하면 다 보도가 잘 안 되겠어요? 네. 즉 그걸 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지금 두 가지 거짓말 의혹 다 지금 해명이 잘 안 돼요, 지금. 해명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아까 내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가지 거짓말 전부가 다 자기의 본체 그죠. 엄청난 범죄 사실을 은폐하는 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네. 그걸 정말 부인하기 이거는 위해서 한 거죠. 질문 받고 싶지 않은 거야. 공표죄 때문이 아니라 네. 김문기 씨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아까 말한 대로 배임 문제. 네. 그다음에 이 백현동 사건이거든요. 네. 저 국토부 네. 협박 문제는 내가 이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네. 국토부가
부당한 말하자면 압력을 넣어서 그 네. 협박으로 넣겠다는 겁니다. 아. 협력을 넣어서 4단계 형질 변경을 해줘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이 말입니다. 이게. 네. 그런데요, 이재명 씨한테 내가 묻고자 합니다. 만약에 국토부가요, 자기가 볼 때 부당해 보이는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네. 협박을 한다고 해서 그거 받아들이면 됩니까? 아, 물론 안 되죠. 안 그래요? 네.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되면 되겠어요? 네. 진짜 협박으로 느낀다면 네. 협박으로 느낀다는 건 부당한 거 아니에요. 네. 부당한 걸 지시하면 당당하게 항의해야죠. 네, 네. 항의 그럼 또 언론에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누가 오르냐? 이재명 씨는 그때 잘하면 영웅이 될 수 있는 길이에요. 네, 네. 중앙정부가 뭘 요청하는데도 그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거부했다. 네. 그걸 수용한 겁니다. 네. 근데 수용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국토부에서 용도 변경을 요구한 일이 있어요. 네. 있는데 그때는 이 사람이 노했어요. 거부했어요. 거부해서. 그런데 왜 거부했느냐면 그때는 이거를 용도 변경해가지고 집을 짓게 해줘봐야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네. 그 그때는 어땠느냐? 별게 네. 없었죠. 자기 선거 본부장을 한 그렇죠. 김진성인가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을 아마 그 아시아 디벨로퍼일 텐데 네. 그 회사의 이사로 들어갔죠. 이사로 들어가게 만들어 놔놓고 말하면 그래서 돈 빼낼 장치를 만들어 놔놓고 형질 변경을 해준 겁니다. 4단계 그 집을 지을 수 있게. 그런 지금 의혹이 있죠. 그 사람이 돈을 수십억 받았다 네. 이런 의혹이 있죠. 의혹도 있고 수십억이 아니라 거기서 얻은 이익이 3천억 원이거든요. 물론 그렇죠. 와. 네. 3천억 원 이익 안겨줄 때 그것도 하다가 보니 안겨준 게 아니고 자기가 국토부에 진짜 압력까지 거부해가면서 자기가 시장돼가지고 해줬는데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고 보는 게 이게 상식입니다. 네. 이게. 그래서 이재명 씨는 왜 이거를 이제 협박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기가 시장일 때 이 4단계를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그거 가봤어요. 아 그렇죠. 옹벽. 옹벽 50m짜리 옹벽. 네. 내 같으면 그 아파트 살아가더만 안 삽니다. 거의 잘못 비우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아니 무너진 것도 무너지만 그 고층 아파트거든요. 네. 이 옹벽을 해놨는데 아파트가 바로 앞에 붙었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가깝해요. 창문을 열어도 옹벽만 보여요. 네. 절벽이 절벽. 뭐 요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 네.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4단계 형질 변경을 해준 것이 말하자면 돈 때문에 자기 채권을 넣어놓고 한 건데 이거가 이 상식적으로 이게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자기가 해줬다고 자기가 해준 거 하면 결제 찍어줬잖아요. 찍어줬지. 네. 해줬다 하면 네 뇌물 받고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네. 협박을 덜명이는 겁니다. 아, 그렇죠. 보면 이재명 대표 주변은 이재명 대표 직접 받은 경우는 없어요. 근데 항상 주변에 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돈을 받는 희한한 그 3쿠션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항상. 아주 그래서 채권들이 쫙 있죠. 그렇죠. 네. 채권들이. 그러니까 성남 FC도 그렇고 본인이 받는 게 아니라 성남 FC로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희한한 구조인데 아 정말 이게 뭐 그 오비락이면 또 오비락일 수도 있지만 또 정말 잘 그 설정한 구조다 싶으면 정말 천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중요한 거는 그게 전부 다 시장으로서의 기초단체장으로서의 인허가권을 이용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이게 진짜 나쁜 겁니다. 네. 인허가권이라는 것은 거기에 사업 조건이 맞으면 허가하는 도장 찍는 게 인허가권이지. 네. 인허가권을 이용해가지고 엄청난 폭리를 취하게 하는 거 이거는 진짜 나쁜 겁니다. 그렇죠. 이재명 씨 때부터 이게 개발이 됐어요. 이 관료사에. 네. 그래서 네. 김포라든지 지금 여기 용인이라든지 네. 굴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이런 게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재명식 개발이 곳곳에서 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허가권을 이용해가지고 네. 뒷구멍으로 돈 빼먹는 거. 아, 네. 하여튼 뭐 혐의가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의혹들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장 원장님께서 하고 계신데요. 근데 그거요. 그 입증되지는 않았다고는 할 수는 있지만 네. 이것도 상식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네. 이재명 씨가 바보입니까? 네. 김만배 씨한테요. 그 사업가도 아닌 사람한테 8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안겨주는데 네. 그거 뭔가가 없이 왜 안겨주겠어요? 네. 그것도 또 아까 말씀 나눴듯이
초과 이윤 이 환수하는 것까지 일부러 없애가면서 네. 그 이런 사정을 보면 이재명 씨는 명백하게 거기에 돈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없다면 이 사람은 웃기는 사람이고.